지난 2010년 7월 한 여성이 보험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보험조사관은 경찰에 전화해서 노모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여성이 딸의 사망보험을 타러 왔다고 하며 죽은 여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수령하러 왔다는 알 수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입니다.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보호센터에서는 손씨라는 여성이 보호쉼터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김양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씨는 김양에게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했고 김양을 취직시키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양은 손씨의 달콤한 제안에 그녀를 따라 부산으로 향했고 다음날 6월 17일 새벽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양의 시신은 손씨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진단됐고 사망자 이름은 손씨로 기록됐습니다. 분명 영안실에 누워 있었던 것은 김양이었지만 손씨는 김양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게 됐고 법적인 손씨의 시신은 손씨에 의해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화장이 되고 그 유골은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7월 8일 손씨의 어머니가 부산 진구청에 손씨의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고 손씨는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손씨는 여성보호센터에서 김양을 데려오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이름으로 월 보험료 300만 원의 거액 생명보험금을 들게 됐습니다. 손씨는 김양의 유골을 뿌리고 보험회사로 와서 24억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씨의 단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됐는데 보험사 직원은 계약서를 쓴 필체와 어머니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사인하려는 필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죽은 사람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가지러 왔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보험사로 경찰이 들어닥쳤고 체포된 손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침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손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손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손씨의 인터넷 검색 목록에는 살인 방법, 노숙인 쉼터, 매수밀 즉 농약, 사망보험금 질식사,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하면 지문조회 등을 검색했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손씨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동호회에서 만난 김은혜 씨와 함께 죽으려는 시도를 했고 김 씨의 시신을 보자 우발적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수사 끝에 손 씨가 쉼터를 찾아가며 범행 상대를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가족이나 연고지가 없었던 20대 김은혜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사망보험을 타기 위해 김 씨를 자신으로 위장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손 씨에게 돌아갔고 김양을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는 것을 가리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화장되어 해운대 앞바다에 뿌려진 김양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 없는 살인의 그 범인인 손 씨의 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2012년 2월 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 씨의 김양 살해 혐의에 대해서 먼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 5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됩니다. 라고 하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며 피해자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3월 27일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후 부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고 손희연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개연성이 없고 인터넷에서 매수미를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였을 때 침이 나온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독극물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2013년 6월 29일 26살의 김양의 무참히 죽이고 보험 사기를 하려 했던 손희연은 대법원을 통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이 채널에서 방송한 용감한 형사들에서 다뤄졌던 이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결국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없어도 살인자 손희연을 무기징역형까지 이끌고 정의를 실현한 형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